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잘 알아보시고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 내 문제가 아닌 상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라고 다양한 컨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르시시스트 관련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저희 채널을 통해 공유해 주시고 계세요. 더욱 많은 분들께서 토닥 커뮤니티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는 건강하지 않은지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주시하는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성격적인 문제를 평가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인데요. 한 개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4가지 요소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어떤 요소들을 중점으로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 평가를 하는지 알게 되면 나 또한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돌아보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임상적으로 한 개체가 성격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보기 위해서 우선 삶의 중요한 4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기능을 잘하는지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즉 직업적으로 얼마나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죠. 직업이라고 해서 꼭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 학생인 경우에는 얼마나 학업을 충실히 하고 있고, 주부라면 자녀 돌봄을 포함해서 집안에서의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바에 얼마나 본인의 역량을 다하고 있고, 그로 인해 스스로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본인은 저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잘하고 있어요 하는데 번번이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승진이 계속 누락되고 있거나 자녀 양육과 살림을 소홀히 해서 그로 인해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직업적인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지난번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르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직업적인 기능은 단순히 업무 성과나 업적만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르들 중 표면적으로는 업무 성과가 좋지만 심리적으로는 잘 나가는 동료들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자신이 뒤처지고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경험하면서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강렬한 시기 질투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끼면서 마음이 괴롭고 이미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은 성취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는 진정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르적인 성향이 강한 주부들 중에서도 자신의 현재 살림을 하는 역할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관심받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주로 지내는 신세를 비탄하고 자신의 왜곡된 억울함과 분노를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결혼한 부부라면 배우자가 되겠죠. 이런 애인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만약 없으면 왜 없는지를 탐색하고 동시에 성생활 양상도 중요하게 봐요.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는지를 왜 반드시 봐야 하는지는 이전 토닥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라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생활이 성격의 건강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갑자기 왜 성생활?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성욕은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그런데 밥을 못 먹거나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성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에 비해 숫자가 매우 적죠. 밥을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성생활이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아직 문화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서 성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생활이야말로 우리의 깊은 정신세계와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롭고 온전하게 자신의 성욕을 표현하고 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성욕을 애정, 다정함, 친밀감이 가미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잘 융합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즉 성적인 욕구와 행위를 사랑이라는 감정과 결부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너시시스트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성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이전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과대형 너시시스트인 경우에 외도를 많이 하고 즉 한 사람에게 안주하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고 또 감정이 결여된 육체적인 관계만을 가지려는 성향이 강하고 다정함과 애정은 고사하고 성관계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들을 강압하거나 가학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시시스트들이 젊었을 때에는 별 정서적인 교감 없이 성관계를 여러 사람과 맺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내는 생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가볍고 의미 없는 관계들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아직도 짧으면 원나잇, 길게 만나봤자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는 관계들만 이어지고 이런 자신을 다른 사람들도 안쓰럽게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제서야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의문을 갖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너시스트들도 있어요. 반대로 성욕을 완전히 부정하고 성관계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않으려고 하는 너시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애인을 만들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해요. 그런데 애인관계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신체적인 교감이 부재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갈구하는 상대방은 많이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두 사람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교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성생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데에는 저희가 얘기 드리는 심리적인 원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자연스럽게 경감하는 경우처럼요. 그렇지만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 양상은 한 사람의 성격의 건강한 정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성에 대한 얘기를 대놓고 드러내서 하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타부시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어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께서 성과 관련된 얘기는 다소 꺼려하세요. 예를 들어 항우울제 중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등은 성욕이나 성감을 줄일 수 있어서 불편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주치의가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부작용 유무를 물어봐도 대답하시는 것을 다소 민망해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인 교감은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이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불편감이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의 건강한 정도를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은 한 사람이 얼마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하고 의미 있으며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과 가깝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도 진료 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런데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는 뭐 가끔가다 한번 서로 연락해서 밥 한번 먹고 가볍고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닌 내가 가족만큼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상으로 의지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신뢰하고 내 상처와 비밀들을 나누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는 나와 아주 가까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다른 가까운 관계들, 즉 가족이나 연인 관계들과 비교해서 매우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먼저 일반적인 연인 관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관계죠. 우리가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는 연인 관계들 중 5년 이상 만나는 관계는 흔치 않지만 친구 관계는
기본이 10년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많죠. 이렇게 친구는 오랜 기간 만나는 특성으로 인생의 여러 단계를 함께 거쳐가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친밀감을 형성해요. 대학교 입학과 졸업, 첫 직장 생활, 여자 남자 친구들과의 사귐과 헤어짐, 결혼, 출산, 가족 내 장래 등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 모두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기쁠 때 함께 축하하고 슬플 때 함께 아파해요. 또한 가족이라서 오히려 공유하기 어려운 비밀들도 절친한 친구들과는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관계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관계만큼이나 한 개인에게 필수적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제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이, 나와 정말 가깝다고 여기고 내 부끄러운 비밀들과 아픈 상처들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80% 정도까지는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되세요? 이거든요. 그런데 나르들은 이런 깊이 있는 친구 관계를 갖는 것이 어렵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나르들도, 특히 과대형 나르들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매우 공을 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관계를 지속한 친구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관계는 대부분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놀고 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막상 친구 간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들, 즉 서로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특정 친구가 나르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해서 관계 안에서 더 많은 배려와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이 올 때 나르들은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에게 상대방은 자신의 자존감 조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대상이다 보니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려는 모습을 보일 때 나르들은 그 관계를 끝내죠. 그래서 나르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거나 진정한 친구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지지를 상대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상처를 받고 알아서 관계를 떠나게끔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나르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번째 기준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행위나 영역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실리적 목적이 없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측면이 없더라도 그것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추구할 수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진료 시에도 환자분께서 자신이 순수하게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있는지를 탐색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직장, 집안, 일, 육아에 치이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취미생활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작년 말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저의 영원한 오빠 성시경님의 콘서트에 다녀왔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건강한지 정도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주시하는 판단 기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들을 더욱 잘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통해서 더욱 많은 분들께 저희 영상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통해서 더욱 많은 토닥 영상들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끼는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